우승자의 이름이 불리던 그 순간 무대는 가장 크게 폭발해야 했다. 트로피가 올라가고 환호가 터지고 카메라가 한 사람의 눈빛을 끝까지 따라가며 엔딩을 찍어야 했다. 그런데 그날 화면은 이상할 만큼 차분했다. 김용빈이라는 이름은 분명히 중심에 있었지만 정작 무대 위에는 그가 없었다. 이 부제는 단순한 결석이 아니었다. 승리의 서사가 완성되는 마지막 장면이 통째로 비어버린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빈칸은 곧바로 하나의 질문으로 변했다.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이 자리에서 우승자는 사라졌을까? 시청자는 방송을 사실로 보지 않는다. 시청자는 방송을 흐름으로 본다. 트로트 서바이벌이든 특집 무대든 결국 사람들은 결과보다 과정의 감정선을 따라간다. 눈물, 포옹, 떨리는 목소리, 짧게 무너졌다가 다시 웃는 얼굴, 그 모든 장면이 우승을 증명하는 진짜 도장이다. 그런데 그 도장이 빠졌다. 개인 일정 및 컨디션 조정 시라는 문장이 붙는 순간 오히려 그 결핍은 더 크게 보였다. 안전한 설명은 때로 가장 위험한 의혹을 키운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누구도 확인할 수 없으며 그래서 누구나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 틈새로 다른 이름들이 들어왔다. 손비나, 철록담, 천길. 그들은 무대에 섰고 조명을 받았고 엔딩의 공기를 끌고 갔다. 여기서 핵심은 대신 출연했다가 아니다. 그들의 등장은 단순한 대체가 아니라 배치라는 인상을 남겼다. 연말 무대는 임시방편으로 구성되는 자리가 아니다. 곡의 순서, 카메라 동선, 조명의 고저, 멘트의 길이, 심지어 무대 위에서 누가 한 걸음 앞에 서는지까지 모두 기획의 언어다. 그러니 김용빈이 없는 자리에서 손비나가 더 크게 보였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설계의 결과로 읽힐 수밖에 없다. 손비나의 무대는 특히 그랬다. 단순히 잘했다로 끝나는 완성도가 아니었다. 그 무대가 발산한 분위기는 회고가 아니라 선언에 가까웠다. 연말 특집이란 원래 한 해의 결산처럼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다음 해의 얼굴을 미리 배치하는 쇼윈도다. 시청자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알아챈다. 이 사람을 앞으로 더 자주 보게 되겠구나. 이 사람이 다음 이야기의 중심을 잡겠구나. 손비나의 무대가 그런 예감을 남겼다면 방송은 그에게 단지 출연 시간이 아니라 서사의 좌표를 준 셈이다. 김용빈의 빈자리는 그 좌표를 더 넓게 보이게 만드는 배경이 된다. 철록담의 존재는 또 다르게 해석된다. 연말 무대는 화려하지만 동시에 리스크가 많은 전장이다. 합동 무대, 라이브 변동, 편곡의 난이도, 관객의 열기, 카메라의 과잉 친절까지 모든 것이 한 번만 흔들려도 크게 보이는 환경이다. 이때 제작진은 반드시 단정성의 카드를 깔아둔다. 철록담이 그 카드처럼 느껴졌다면 그것은 실력의 칭찬을 넘어 구조적 역할의 배치다. 우승자의 부재로 흔들릴 수 있는 여론, 왜 김용빈은 없냐는 질문이 만들어낼 온도차를 무대의 안정감으로 덮어야 하는 필요. 완성도는 방패가 된다. 방패가 필요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어딘가에 충격이 예정되어 있었음을 암시한다. 천길의 무대가 남긴 확장성은 더 노골적이다. 트로트가 자기 울타리 안에서만 박수받으면 당장의 환호는 쉽게였지만 성장의 다음 문은 열기 어렵다. 그래서 방송은 가끔 연말 특집 같은 큰 자리에서 장르의 경계를 흔드는 선택을 한다. 이제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는 선언, 시청층을 넓히겠다는 신호. 천길의 존재가 그런 신호로 읽혔다면 연말 무대는 결과 발표가 아니라 다음 시즌의 시장 지도였다. 그리고 그 지도에는 현재의 정답보다 미래의 확장이 더 크게 그려져 있었다. 문제는 여기서 김용빈의 위치가 어긋난다는 점이다. 우승자를 내세우는 가장 확실한 목적은 현재의 정답을 확인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사람을 선택했다. 그러니 이 사람이 가운데에 선다. 이것이 방송이 시청자에게 주는 가장 직접적인 보상이다. 그런데 그 보상이 지연되거나 생략되면 시청자는 그 이유를 찾기 시작한다. 김용빈이 빠졌기 때문에 손비나가 주목받은 것이 아니라
김용빈이 빠진 상태에서도 손비나를 중심으로 읽히도록 무대가 설계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배치라는 단어가 힘을 얻는다. 빈자리는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다른 중심을 또렷하게 만드는 장치가 된다. 그렇다면 이 배치는 무엇을 노렸을까? 해석은 크게 두 갈래로 갈린다. 하나는 김용빈을 소모시키지 않으려는 전략이다. 우승자를 연말 특집에서 즉시 축하 소비해버리면 그 다음에 폭발이 약해질 수 있다. 더 큰 콘서트, 더 큰 프로젝트, 더 강한 발표, 혹은 더 선명한 브랜드 협업이 준비되어 있다면 연말 무대는 오히려 메시지를 분산시키는 방해물이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부제는 배제가 아니라 예열이다. 가장 빛날 순간을 따로 떼어두고 그 순간의 모든 조명을 집중시키기 위한 계산. 우승을 지금 당장 쓰지 않고 다음 장면에서 더 크게 터뜨리려는 선택이다. 하지만 다른 갈래는 더 차갑다. 이해관계가 복잡해졌을 가능성이다. 출연 조율, 콘셉트 이견, 일정 충돌, 이미지 관리의 온도차. 이런 상황에서 공식 발표는 대개 추상적으로 변한다. 개인 일정, 컨디션, 조정. 구체적으로 말할수록 누군가에게 불리해지고 말하지 않을수록 안전해진다. 그래서 방송은 가장 안전한 문장으로 문을 닫는다. 그러나 대중은 그 문틈을 들여다본다. 왜냐하면 우승자는 원래 설명이 필요 없는 자리여야 하기 때문이다. 우승자가 빠진 순간 그 자체가 설명이 되어버린다. 더 무서운 건 감정의 속도다. 팬덤의 감정은 기다림에 친절하지 않다. 우승의 기쁨은 생방송의 공기 속에서 함께 터져야 완성된다. 그것이 지연될수록 축하는 억울함으로, 기대는 불안으로 변질된다. 왜 투명하게 말하지 않지라는 질문이 커지고 그 질문은 곧 배제 아니냐는 단어로 튀어오른다. 침묵은 전략일 수도 있고 실수일 수도 있다. 전략이라면 반전이 빠르게 와야 한다. 실수라면 뒤늦은 수습이 따라온다. 어느 쪽이든 지금의 공백은 정지가 아니라 긴장이다. 그 긴장을 가장 선명하게 만든 건 빈자리를 채운 방식이었다. 김용빈의 부재가 단지 한 사람의 결석이라면 무대는 그 결석을 최대한 티나지 않게 처리했을 것이다. 그런데 시청자가 느끼기에 무대는 오히려 새로운 중심을 또렷하게 드러냈다. 손비나의 존재감은 배경이 아니라 전면이었고 철록담은 품질이 기준을 고정했고 천길은 확장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것은 즉흥적 땜질이 아니라 다음 판을 보여주려는 구성처럼 읽혔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한다. 우연이 아니라 배치였다. 누군가의 빈자리를 채우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빈자리를 통해 새 중심을 설득하는 건 계획 없이는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다. 우리는 방송의 내부 문서를 보지 못하고 계약서의 문장도 알지 못하며 실제 일정의 충돌이 어떤 형태였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시청자가 읽어낸 감각은 분명하다. 연말 무대는 축하만 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그 무대는 다